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저만 해도 QLD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함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에서 망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재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망하는 경우 알려드릴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정말 위험한 경우 첫 번째입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하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막 난리 났었을 때 쭉 떨어지면서 4만, 5만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때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발 구조대야 와라, 구조대야 와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한 9만 원 정도 됐었을 때 구조대 도착했다 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삼성전자 다 정리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서 막 30만 원도 터치하고 막 25만 원도 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건 그냥 개별주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블루칩인 삼성전자도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레버리지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10만 전자, 10만 전자 꿈꿀 때 있잖아요. 그때 한 9만 전자라고 볼게요. 이때 많은 분들이 물렸었죠. 그리고 구조대를 기다리셨는데 만약에 이게 9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 가까이 떨어졌죠.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겠죠. 물론 1일 추종이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뭐 이렇게는 안 갔겠지만 대략 한 1%에서 10% 사이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내가 9만 원에 들어갔는데 9천 원 될 수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심한 경우에는 900원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9만 전다에서 뭐 4, 5만 원대로 떨어졌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손절 치셨는데 심지어 내 돈이 내 9만 원짜리가 막 900원은 좀 너무하니까 9천 원이라고 볼게요. 9천 원까지 떨어진다 버티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 대부분 손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야 삼성전자는 무조건 간다 이거는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여기에 돈을 쓸어 넣었다. 그러면은 25만 원까지 갔었을 때 그냥 단순 계산할게요. 50만 원 가는 거잖아요. 즉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5배 늘 때 9천 원 넘어가니까 그냥 만 원으로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만 원대 막 수량 축적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50만 원 버는 거죠. 50배, 5배 대 50배. 이게 레버리지의 무서움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때 정말 많이 계속 꾸준히 샀어야 되거든요. 가능하셨을까요? 9천 원까지 돼 있는데 아마 이때까지 못 견디시고 이때에도 본전까지 오면 안 되겠다 이제 다 팔자 다시는 삼성전자 안 본다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즉 확신이 있냐 없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개별주 투자를 안 하잖아요. 개별주 투자는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부터 계속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바뀌고 있고 예전에 좋았던 회사가 지금 망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를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수로 가는 겁니다. 지수 레버리지라면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스닥 100이 망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그냥 기업 하나가 망하면 되는 거지만 이때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 100개가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안 좋은 애들은 빼고 다시 좋은 애로 갈아타줘요,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데 얘가 망할 확률보다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확신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하락할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오를 거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떨어질 때마다 신이 나죠. 세일 기간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자꾸 내려가는데 불안하다?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괴롭다? 걱정된다? 그럼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 두 번째 위험한 요소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도 믿지 못하고 막 9만 원 갔다 10만 전자 못 가고 떨어지니까 막 중간에 그냥 손절해 버리고 그러다가 딱 구조대 왔더니 바로 여기에서 또 손절해가지고 추가적인 소득 못 먹고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데 심지어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를 한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수익률 비교인데 잘 보시면요. 이거 7월 14일까지거든요. 상장일로부터 무려 마이너스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본주, 즉 SK 하이닉스 자체는 마이너스 6.77%밖에 안 빠졌어요. 5배가 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약 3배 정도가 더 빠졌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런 식의 수익을 본주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나게 되는데 이거를 버틸 수 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버리지 투자에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손절하고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하시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시고 있고 실제로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확정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비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빚까지 져서 한다. 그냥 뭐 망하자는 얘기죠. 잘 보시면 이거는 뭐 삼전 닉스 이야기이긴 한데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서 32만 건 이상의 계좌가 강제 청산됐다라고 합니다.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좀 놀랍죠? 32만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특히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단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걸 활용하신 거면 또 모르겠는데 막 카드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확실하게 상승할 거라고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레버리지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하락하고 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드 대출로 투자해 놓은 돈은 가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이 카드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소득으로 넣어야 되죠. 근데 내 소득이 카드 대출을 갚을 수준이 못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강제로 팔아가지고 카드 대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불량 아니면 파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이죠. 따라서 레버리지를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B2 절대 안 되고요. 여유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그냥 필수값이에요. 이렇게 돼야 그나마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해볼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할 때 위험 요소 네 번째입니다. 하락장에서 손절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레버리지에 넣으면 정말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회로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장기 우상향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열심히 잘 투자했다가 여기에 왔어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수없게 혹시 한문철 TV 보셨나요? 제가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정속으로 자동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으로 심지어 1차로입니다. 근데 무단횡단으로 하는 사람이 그냥 뛰어든 거예요. 사고가 났죠. 당연히 뛰어들었는데 이때 합의금이 형사합의 2억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7천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2억 7천 합의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어느 정도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뭐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갑자기 2억 7천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손절해야죠. 방법 없죠?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 수익률을 확정해 줄 수 있었던 아이인데도 하필이면 이 시기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바람에 이거를 손절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하락장에서 손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런 대규모의 합의금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쪽에 문제 있으면 또 큰 돈 나가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있으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꼭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돈 이거는 사실 그런데 우리 삶의 방식에 따라서 교육비를 많이 안 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세 살고 계신다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생활비 준비 즉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손절해야 될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위험해지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레버리지 투자 위험 요소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있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닌 지수 추종 레버리지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비투로 하지 말고 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락장에서도 손절하지 않도록 충분한 리스크 관리해 놓으시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이 맞아떨어지면 그래도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망하거나 많은 손해를 보거나 할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확신이 있으니까 1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안 하니까 2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빚을 져서 투자하고 있지 않고 제가 가진 현금 흐름 바탕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해결됐습니다. 네 번째,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슈드 6대4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활비로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네 번째 것도 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치료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는 실비만 가지고 이걸로 버텨야 되거든요. 제가 아마 내년 말 정도에 다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서 큰돈 나가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운동 더 하려고 해요. 제가 아이 태어난 이후에 너무 바쁘고 육아 때문에 운동 거의 쉬었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래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을 좀 덜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크로스핏을 하든지 아니면 권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크로스핏은 굉장히 오래 했었던 건데 좀 오래 쉬어가지고 아픈 이후에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서 조금 주저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체력 높이는 데는 이 크로스핏만 한 게 없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크로스핏 강남이라고 아마 거기가 최초의 박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생겼을 때부터 했었으니까요. 물론 꾸준히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하긴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권투인데 권투도 예전에 한 2010 몇 년도쯤에 이제 체육관 가서 운동하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막 태국 가거나 그러면 전 거기에서도 막 킥복싱 한두 달씩 꼭 배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크로스핏보다는 자주 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으니까 권투 해가지고 그냥 팡팡 칠까 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가장 큰 위험은 2027년까지 큰돈 나가는 치료는 없도록 만든다. 요게 이제 제 가장 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네 가지 조건을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이게 다 만족이 됐는지 아니면 혹시 빈 구멍들이 있는지 저처럼 어쩔 수 없는 구멍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 정말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또 10억 만드는 데까지 투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올 거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상 돈제이였습니다.